안녕하세요. 지금 후디니 분산 시뮬레이션 HQ 분산 시뮬레이션 하는 걸 테스트 중인데, 하다가 보니까 녹화를 해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어, 후디니 지금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제 25인데, 25에 보면 계속 HQ 같은 경우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에 이 분산 시뮬레이션 세팅을 했던 게 19.5거든요. 거의 분산 시뮬레이션을 안 하다가 이번에 그냥 새로운 버전도 업그레이드 됐고, 어떻게 되나 해서 옛날 파일 열어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 어, 후디니 분산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언제 나왔는지 기억이 한 4, 5년 전에 나왔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어, 옛날에는 뭐 이것저것 세팅하기 좀 되게 복잡했는데 지금은 많이 쉬워진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는. 이거는 이미 세팅이 된 거라서 어, 그냥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분산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 한번 뭘 하려고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지금 현재 CPU 이 시뮬레이션 세팅에 보면 분산 시뮬레이션이니까 이게 슬라이스를 시뮬레이션 하는 걸 슬라이스를 두 개를 나눠 가지고 하나는 이 컴퓨터에, 하나는 다른 컴퓨터에 이제 분산해서 하는 건데, 시나리오가 이런 식으로 컴퓨터 두 대에다가 나눠서 슬라이스를 나눠서 어, 트래커를 이용해 가지고 두 개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데이터 밸런싱을 해서 두 개의 시뮬레이션을 동시에 슬라이스 시뮬레이션 하나의 바운드를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는 건데, 하드웨어 세팅 측면에서 보면 어, 현재 이게 지금 두 개 중에 한 대인데 지금 거의 CPU를 반도 못 쓰죠. 그리고 얘는 리모트 컴퓨터거든요. 얘는 리모트 컴퓨터인데 얘도, 왜냐면 네트워크 밴드위스도 있고 병목 어, 병목 현상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디스크 속도도 있을 거고. 그래서 두 개를 컴퓨터를 나눠서 하는 거는 약간 좀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는데, 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에서 할 때는 최적의 형태는 아니죠, 사실은. 왜냐하면 집에서는 네트워크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 않을 거고 디스크 IO도 그렇게 빠르지 않을 텐데,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뭐냐면 컴퓨터 한 대를 가지고 이제 두 개로 나눠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현재 세팅 중에 아마 성공한 게 아마 이걸 거란 말이에요. 이거 보면 제가 컴퓨터 한 대에다가 슬라이스를 두 개로 나눴거든요.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CPU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남는 거 있잖아요. 리소스가 남잖아요. 사실 전체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그 하나의 컴퓨터에다가 슬라이스를 나눠서 하면 어차피 동일 컴퓨터이기 때문에 자원도 공유를 하고 같은 디스크 네트워크 통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고 받고 하는 게 아니라서 네트워크 속도에 따른 대역폭에 따른 병목 현상을 줄여주고, 동일한 CPU에서 이제 약간 동일한 CPU에서 이제 코어만 나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효율적으로 CPU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물론 이제 메모리가 많이 들어가겠죠. 왜냐면 프로세서를 두 개를 같이 돌리는 거니까. 하지만 좀 메모리가 충분하면, 저 같은 경우는 메모리가 190기가인데 현재 그 55기가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코어가 많은 상태에서 분리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효율이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그냥 이거를 그냥 단순히 그 듀얼 CPU, 그러니까 코어가 88개짜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게임 CPU도 있거든요. 그 게임
CPU도 테스트를 해볼 생각인데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고요.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동일한 컴퓨터에서 슬라이스를 나눠서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어느 정도 메모리만 충분하면 좀 더 고해상도로 충분히 나눠서 하는 게 효과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이 테스트는 어떤 테스트냐면 동일한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 세퍼레이션 값을 동일하게 둬서 같은 컴퓨터에서 해서 14분이 나왔고, 이 테스트는 동일한 셋업인데 컴퓨터를 나눠서 했어요. 나눠서 했는데 그 속도가 11분 정도 걸렸어요. 이게 속도가 뭐 2배 빠르게 나온 건 아니지만 그게 무슨 장점이 있냐면 일단은 시뮬레이션 해상도를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대신 이제 컴퓨터 두 대가 같은 성능이 아니거든요. 지금 데드라인에 컴퓨터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FX1하고 FX 두 개인데 지금 FX1이 어떤 상황이냐면 얘가 제온 CPU거든요. 여기에 보면 CPU 정보가 여기 보면 44코어라고 되어 있죠. 사실 이제 88코어짜리 컴퓨터인데 거기다가 24코어는 이거는 실제 코어로 나누네요. 이게 44코 이상은 디스플레이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AMD 7900X고 얘는 제온 골드 615인가 되는데 653가 되는데 아마 얘는 88코어고 얘는 24코어예요. 대신 이게 CPU 속도가 훨씬 더 빠르죠. 그러니까 CPU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 대충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CPU가 지금 제온 골드 듀얼 6152 2.1GHz짜리고 코어가 88코어죠. 이게 리모트 컴퓨터인데 얘는 7900X 12코어고 24 드레드 대신 코어 CPU가 거의 5기가가 넘어가는 속도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요. 현재 메인 서버는 이 현재 그 FX1 제온 골드 CPU고, 그래서 뭐 14분에서 11분 이 차이가 몇 분은 안 나지만 이 두 개로 컴퓨터를 분산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그 고해상도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이 저처럼 메모리가 190, 200기가가 넘으면 컴퓨터 한 대에서 슬라이스를 두 개로 나눠 가지고 해도 되고, 제가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좀 보여드릴게요. 이 슬라이스를 네 개로도 한번 나눠보고 두 개로 나눠보는데 제가 지금 이거를 지금 돌린 거는 세퍼레이션 밸류를 되게 높게 해가지고 지금 하는 중인데 현재 13분 지났고 에스티메이시 예상 완료 시간이 아마 표시가 안 되나? 표시가 안 되네요. 대충 13분에 37이니까 뭐 곱하기 한 40분 걸릴 것 같은데 모르겠어. 아까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이게 슬라이스 4개로 한 컴퓨터 FX1에서 했을 때 시간이 얼마 걸렸었냐면 한 40 몇 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이게 컴퓨터 두 대가 속도가 다르거든요. 다른데 이게 두 개를 싱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낮은 컴퓨터하고 이렇게 싱크를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왜냐하면 한 컴퓨터가 먼저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FX가 41%가 도달하고 나면 이제 FX1이 41로,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 이 7900X가 약간 더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일한 컴퓨터로 만약에 이거를 나누면 거의 동일한 시간대에 이게 프로그레스가, 그러니까 진행 사항이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제 생각에 이런 식으로 하면 딜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제가 이거를 이용하는 거 캔슬을 해서 한 24프레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24프레임 기준으로 하는데 24프레임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슬라이스가 두 개죠. 슬라이스가 두 개니까 기준을
어, 기준을 뭘로 잡았냐면 현재 기준은 현재 FX1하고 FX1 두 개 컴퓨터로 24프레임만큼 시뮬레이션 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속도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비교지 절대적인 비교는 아니니까. 제 생각에는 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5분에서 10분. 이미지만 보여주니까 약간 뭔가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이거거든요. 이게 섹션 1, 이게 섹션 2예요. 그래서 얘는 이미 시뮬레이션이 좀 된 거라서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A 섹션, B 섹션 두 개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하나의 완성된 섹션을 만드는 거라서 원래 섹션을 나눌 때 이 방향으로 나누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횡방향으로 나누는 게 좋아요. 이게 나눠야 돼요. 왜냐면 근데 A는 제가 지금 이쪽으로 나눴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거는 버티컬로 나누는데 먼저 수평하게 호리존탈로 나눈 게 낫겠죠. 근데 왜냐면 이게 중심이 약간 흔들리더라고요. 보면 중심이 바뀌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바인딩은 되게 연결된 것 같지 않게 되게 잘 돼 있는데 거의 뭐 잘 붙죠. 잘 붙으니까 전혀 문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횡으로 나눈 게 슬라이스를 저걸 뭐라고 해야 되나 말하자면 슬라이스를 이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으로 했어야죠.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그렇게 하셔라. 자, 그러면 다시 한 5분 정도 걸리겠네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제가 테스트하려고 하는 게 이제 FX1만 따로 그리고 FX만 따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컴퓨터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빠른지 테스트도 될 거고 컴퓨터 한 대씩 해가지고 두 개나 나눠서 하면 어떻게 빠른지도 할 거고 거기다가 이제 네 개로 나눠서 했을 때 속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 그것도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컴퓨터가 정확한 똑같은 사양의 컴퓨터가 두 대가 있거든요. 두 대가 있는데 두 대가 있으니까 그 두 대를 이제 정확하게 세팅해서 속도 체크를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효율적으로 한다면 뭐 그렇게 해도 될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전혀 세대가 다른 CPU 수도 다르고 거의 6, 7년 전 컴퓨터하고 2, 3년 된 이제 컴퓨터하고 이렇게 거의 5년 차이가 나는 컴퓨터인데 그 컴퓨터들 두 개를 붙여놓은 게 약간 이런 시뮬레이션은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여러분이 보통 집에서 이제 시뮬레이션 세팅할 때 별 무리 없이 아무튼 3분 41초 뭐 이렇게 걸렸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시뮬레이션 세팅에서 여기 지금 애니 클라이언트라고 해놔서 이 현재 HQ 클라이언트가 지금 두 대만 지금 해놨거든요. 여기 보면 FX1은 이게 44 CPU가 아니라 A1에 8이에요. 얘는 24가 맞고 컴퓨터 차이가 이렇게 나지만 두 대로 돼 있고 여기다가 그러면 어사인 자체를 리스티드 컴퓨터로 하고 먼저 FX로 한번 해볼게요. FX 뭐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중첩이 되긴 하겠지만 그거 신경 쓰고 하는 게 아니라서 바로 얼마 걸렸느냐가 중요하지 지금 이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게 지금 FX1만 잡혔는데 이 두 대가 같이 잡혀야 돼요.
음, 이게 진행이 안 되네요. 진행이 안 되는데 지금 이게 스케줄링에서 set number of CPU per job 이거를 세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캔슬하고 set, set number of CPU per job을 이게 지금 CPU가 얘가 24로 잡혔으니까 이걸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 CPU가 여기가 24로 잡혔으니까 44 이게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실제로 44로 얘가 작동을 할 것인가 그게 궁금한데 이게 좀 궁금하긴 해요. 지금 저게 제대로 모든 CPU를 다 쓸 것인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거의 80, 90 되니까 풀로 쓴다고 볼 수 있겠죠. 풀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서 보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뚜레디가 88개인데 얘가 88개로 인식을 안 하잖아요. 여기서 보면 88개로 인식을 안 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88이니까 22로 CPU per job 44로 CPU가 44니까 22로 해야 하는지 22로 세팅 해볼게요. 어차피 트레이드가 비면 좀 그쪽 한쪽으로 몰아주는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그래서 몇 퍼센트가 나올지 딱 40%, 50%가 되는 건 아니겠죠. 아니면 44로 한번 해볼 수도 있을 텐데 그게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어떻게 될지. 75니까 현재 3분 46초에서 어차피 시뮬레이션은 CPU를 다 안 쓰잖아요. 왜냐면 어떤 트레드는 좀 싱글 트레이드 그러니까 프로세스에서 어떤 노드는 싱글 트레이드를 쓰는 경우가 있고 어떤 노드는 멀티 트레이드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I/O 속도가 좀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대상이 잠넘버 66이죠. 그런데 2분 39분 1분 이상 거의 30% 이상 속도가 FX가 빠른데 그러면 FX1으로 하고 얘가 44니까 22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어떻게 되나 봅시다. 얘가 보면 이제 얘가 FX1이 잡혔는데 CPU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유틸라이제이션이 PT를 안 넘어가요? PT를 안 넘어가는 거 보니까 CPU를 100% 지금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22로 해가지고 한번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봅시다. 이거를 만약에 이제 44로 해가지고 얘 두 개가 슬라이스 하나에 44씩 피킹을 하는지 그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트레드 기준으로 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 코어 기준으로 한다면 HQ가 약간 버그가 있는 거일 수도 있겠죠. 왜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12코어에 그러니까 12코어에 24코어이기 때문에 100% 24로 인식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로지컬 프로세서가 88개고 실제 코어가 44인데 그걸 인식을 못하면 제가 생각할 때 반밖에 지금 유틸라이제이션이 그 60, 그 정도 5, 60밖에 안 되는 거 보면 반밖에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대신 조금 있다가 이제 44로 한번 잡아볼게요. 얘가 되나 안 되나.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되게 신기하기도 한데, 이번에 워러 시뮬레이션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워러 시뮬레이션은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분산 시뮬레이션이. 왜냐면 되게 시뮬레이션이 언어 좀 느리잖아요. 좀 해상도만 조금만 높여도. 그래서 그거를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70, 딱 봐도 느리네요.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거지. 지금 에스티메이시 1분 더니까 3분, 얘는 지금 2분 39초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3분 46초면 얘랑 비슷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속도가 느린 속도에 맞춰진다 했잖아요. 얘가 FX1에 맞춰지니까 아마 이 3분 41초에 아마 이 속도도 맞춰지지 않을까. 뭐 그러네요. 3분 40초가 비슷하게 맞춰지네요. 대신 제가 이거를 22에서 41으로 얘를 44로 맞춰가지고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잘못 어, 100%가 됐고 2분 39초. 아니. 보니까 정확하게 3분 46초네요. 똑같아. 왜 이게 런 트래커? 그러니까 말하자면 속도가 느린 컴퓨터 기준으로 해가지고 쓰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fx만 했을 때 얘니까, 만약 제가 얘를 fx1으로 해가지고 22가 아니라 44로 한번 해볼게요. 되나? 왜냐면 이게 실제 코어 개수잖아요. 얘가 어떻게 잡나 볼게요. 제가 안 잡네요. 이게 문제네. 안 잡네. 이건 좀 버그 같아요. 이게 분산 시뮬레이션이 정확하게 CPU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해괴한 짓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캔슬하고. 자, 그럼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냥 후딘이 데드라인을 쓰거나 아니면 그냥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그냥 하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데드라인을 쓰고 나면, 데드라인도 아마 데드라인이 아니라 여기 보면 Save to Disk in Background 옵션 있잖아요. 이게 근데 슬라이스가 돼가지고 약간 판단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Save Disk in Background로 한번 해볼게요. 저장하고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저장을 할 거고, 근데 여기 보면 슬라이스로 돼 있죠. 저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스케줄을 열면 얘는 실제 여기 보면 이 J88 옵션이 뭐냐면 CPU를 풀로 쓴다는 거거든요. 코어를 전체를 다 쓴다는 거거든요. 얘는 지금 풀로 쓰게 지금 세팅이 돼 있어요. 지금 프로세서가. 그래서 지금 피킹을 해가지고 이제 준비 과정인 것 같은데, 퍼센테이지가 지금 피킹을 안 하네요.
이게 분산 시뮬레이션 세팅이기는 하지만 피킹 안 하네. 이렇게 느리면 되게 지금 이게 드라이버가 그 세팅이라서 약간 좀 그 싱글 CPU 세팅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오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구나. 에러 나는구나. 바로 안 되네요. 그래서 다시 L을 접고 지우고, 얘는 아예 인식을 안 한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시뮬레이션 슬라이스를 4개로 해요. 속도를 조금이라도 지금 3분 46초에서 좀 조금이라도 좀 넘버 오브 레이저는 4로 하고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오, 첫 프레임으로 가서 슬라이스가 하나 둘셋넷 4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2개였고 이렇게 4개가 생겼는데, 4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이제 4개니까 이제 이거를 거의 그냥 11으로 해야겠죠. 44 나누기 4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슬라이스를 어드밴 CPU는 이렇게 하고 슬라이스 넘버 오브 슬라이스는 4로 해주고, 그러면 이게 슬라이스가 1, 2, 3, 4가 된다는 뜻이죠. 얼마나 이게 픽업을 하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4개 다 픽업을 하네요. 이게 4개로 나누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4개로 나누면 지금 CPU를 다 땡겨다 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아닌가? 여전히 아닌가? 이게 왜 그러냐면 거의 80%로 가야지 이거를 다 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니라 딱 보니까 속도가 4개로 하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CPU가 많은 프로세스가 많은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저 슬라이스를 더 많이 나누는 게 효율적인 것 같네요. 거의 슬라이스 2개 했을 때보다 속도가 그 1분 20초면 거의 얘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2분 40초보다 빨라야 돼요 저게. 74 뭐까지 올라가니까 CPU 속도도 2.4 뭐 6, 7까지 올라가고,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한번 둬볼까요? 근데 노는 애들이 되게 많네요. 노는 애가 되게 많은데 이거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왜 이미 끝나서 노는 애들이 많은 거고, 이미 끝났네요. 2분 3초. 역시 이게 이 HQ가 CPU 코어 개수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그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거를 기반으로 얘가 분산을 하다 보니까, 이 원래는 여기에서 CPU를 세팅할 때 더 많은 코어를 잡에 할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뭐랄까 슬라이스 더 나눔으로써 효율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음, 제대로 지금 얘도 거의 60%밖에 못 썼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지금 듀얼 코어 워크스테이션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여기다가 더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세팅하면 효율은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게 여기다가 원래는 22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약간 아쉽고, 그렇지만 이제 원래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메모리가 훨씬 많이 든다고 했지만 이렇게 효율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분산해서 하면 이제 좀 병목 현상도 해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추천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왜 제대로 표시가 안 되는지 그건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요. 현 시점에서 20.5 330이니까 이게 데일리 버전이거든요. 이 지난주 최신 버전이니까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황하고 비슷할 거예요. 아무튼 이걸로 간단한 HQ 분산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세요.